2021 트렌드 코리아도 지금 준비 중이시겠네요. 그렇죠. 살짝 스포일 해갖고 혹시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교회로 이사 가자. 다 온라인으로 듣는 거 아닌가. 네. 이 교육 시스템 하나만 봐도 네. 이게 약간 좀 우려와 또 기대 이런 것들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절히 묻어가자 이런 마음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집에서 엄마들이 본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민주화라는 말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해외에서 석학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학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그런 분들 사이에 교육에 또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하면 제일 싫어하실 분들이 엄마들입니다. 우리 애기가 학교를 가야 청소도 하시고 개인 시간도 가지시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비대면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 가서 우리가 학생들과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배우고 선생님한테 매너 교육도 배우고 또 사회화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 비대면만으로는 특히 교육은 안 되는구나. 교육 부분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올 만한 산업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유통 부분 많이 얘기하시죠.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이렇게 구매하던 세대에서 이 온라인 유통으로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역할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예측하는데 그나마 유통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이 커질 거야. 그죠? 이런 모바일이 커질 거야.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유통도 온라인과 비대면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동네에 있는 오프라인 상권들이 또 우리를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소비자들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도 가속화될 것 같고요. 저희 소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소비 사회가 구매 경제에서 경영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가방, 좋은 옷을 샀을 때 행복한 어떤 시대에서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고 영화 보고 또 여행 다니고 이런 어떤 경험적인 가치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발전하던 성장하던 그 영역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앞으로 여행업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도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라는 게 뭐 정반하고 겹치면서 발전해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영국에서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아예 파괴하는 운동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도 그만둘 수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 마차 산업이 몰락해 가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야, 안 되겠다. 붉은 깃발법 만들어서 마차 산업 보호하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억눌렀단 말이죠. 자, 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전통 산업이 막 밀리게 되면 일단 당장 전통 산업의 역습도 있을 거고 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작용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좀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충격을 받는 여러 가지 기존 산업들에 어떻게 하면 그 충격을 좀 완화할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변화가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모바일 쇼핑이 중요해지지만 그것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언택트 오피스나 언택트 학업 환경이 중요해지만 그것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완전히 100% 대체하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들이 기존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 또 그 변화를 맞으면 안 돼요. 그 기존의 것들이 변화를 거치면 그들만의 생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수용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힘들지만 아주 고통스럽지만 체질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트렌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트렌드 코리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니 이렇게 많은 트렌드를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아서 책을 쓰실 수 있는가,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지 요령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변화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그것을 저 같은 개인이나 저희 연구진들이 모두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트렌드 헌터 조직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트렌드 헌터? 저희에게 트렌드를 제보해 주시는 지원군 같은 분들인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구성되어 200명, 있고요. 300명.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큰데 또 빅데이터 이런 거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각자 자신의 업종에서 본업이 있으세요. 회사원이시고요. 또 학생들도 있고요. 주부님도 계시고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화들을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차곡차곡 이런 지식들로 모아놓고 있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저희 연구진들이 기업들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맡고 있잖아요. 네. 신제품도 기획해야 되고 또 새로운 유통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연구를 해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쌓고 있는 세로축과 또 저희의 트렌드 헌터들이 도와주는 이 가로축들의 지식들이 모아서 이 트렌드 코리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021 트렌드 코리아도 지금 준비 중이시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살짝 스포일 해갖고 혹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혹시 있다면 아니면 관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네.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코로나를 전제로 깔 수밖에 없습니다. 2021에도 맞습니다.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이다. 네, 이 코로나를 기반으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또 코로나만 보지 않고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 또 어떤 새로운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지 그런 새로운 변화들과 결합하면 그때들의 미래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온기가 좀 부족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좀 메마른 인간관계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약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조금 접목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1:1로 운동을 코칭받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운동을 코칭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코칭 선생님께서 수백 명을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그 회사에 여쭤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약간 AI 같은 챗봇들이 대답해 주지 않느냐 했더니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어떤 기술 기반의 서비스지만 사람들과 채팅을 할 때는 꼭 사람이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휴먼 터치하는 느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반으로 언택트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사람의 그 손길, 터치, 어떤 온정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인간은 역시 터치 네. 이런 거군요. 자 그러면 그런 터치를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바로 가족. 네. 가족의 중요성이 이 언택트 사회에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이 위기 상황일수록 가족들이 좀 뭉쳐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생존을 고민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케렌시아 공간, 이렇게 사회에서 힘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했고 그렇게 되어야 돼라고만 지향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요리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콜이 오면 거기서 화상 미팅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해달라고 하면 가서 또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모든 사회활동이 발생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의 공간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본다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엄마와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엄마와 또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와 또 일하는 엄마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교차하게 됐고요. 공간적으로 본다면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 업무, 학습, 놀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교차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근처에 다 자기 직장, 예를 들어 맞아요. 구글 본사 있는 데 살고 그다음에 애플 본사 있는 데 살고 이렇게 살다가 맞아요. 아니 이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재택근무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간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교회로 이사 가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는 진짜 임대료가 한 10%, 20%씩 떨어지고 그다음 교회 공간으로 옮겨갔다는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까요? 이게 한국하고 또 해외 또 사회하고 달라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학교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회사에 나가지 않을까. 역시 우리는 좀 눈으로 감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영향을 또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서 교통 편리한 곳에 직주 근접하는 곳에 살자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넓은 곳으로 약간 통학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쪽으로 가자. 멀리까지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골에 제2의 2의 안식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몇몇 한국의 회사들은 완전히 재택근무하지는 않고 집 근처에 있는 약간 그 움직이는 사무실 개념을 만들어서 너의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 출근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사무실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해 주신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또 이렇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먼저 좀 알아채고 먼저 선도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또 코로나19를 활용해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론입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보 앞서서 트렌드를 보는 기회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보신 분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오늘 트렌드 변화를 읽어주신 전미영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ound 1, fight.